자, 지금부터는 번외편 초보 여성 대리기사들을 위한 Q&A 시간입니다. 혹시 밤늦게 다니는데 무섭거나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도 운행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늦게 여성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해외를 다니다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새벽 2시, 3시에도 길거리 어디에나 편의점이 일단 열려 있고요. 조금 이제 번화가 같은 데를 조금만 가도 대리기사님들이 항상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위험하다 느낀 적은 없고, 좀 뭔가 무섭다, 위험하다 싶은 외진 곳을 가면은 저는 언제나 항상 이제 그 시간에 깨어있는 친구들과 항상 통화하면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내가 소리 지르다가 사라지면은 넌 당장 신고를 해.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로 무섭다 생각 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자 대리기사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것도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전에 여자 기사님을 만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와요. 근데 사실 이건 남녀를 떠나서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근데 내 기억에는 잘하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기억에 더 가득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남았을 수는 있어요. 이 여기사에 대한 편견은 제가 필드에서는 가끔 고객님과 통화를 했을 때 여자분이세요? 죄송한데 그러면 다른 분으로 좀 할게요. 남자분으로 할게요. 하는 경우 제가 오래 하진 않았지만 2년 반 정도 했지만 통화를 했을 때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 지금 아직까지 한 손에 꼽습니다. 정말 이건 한 손에 꼽고요. 뭐 가끔 로지 같은 경우에는 남기사 요청 건이 굉장히 많아서 그럴 때는 종종 있지만 막상 이제 손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는 손님이 여기사라 싫다, 불편하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화장실 같은 생리현상은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 기사님들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을 거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공원 가면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원 같은 공중화장실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에 화장실이라고 검색하면 개방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그 중에서 개방 화장실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안 열려 있는 곳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이제 조금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요. 내가 편의점에서 뭔가 작은 거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사면서, 아니면 음식점, 좀 늦게까지 하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점에선 이제 이용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정말 죄송한데 혹시 화장실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중히 여쭤보시면 전 아직까지는 거절당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정말로 그곳이 지금 청소 시간이어서 청소 중이라 이용을 못하는 경우는 가끔 있긴 하지만 전 아직 뭐 청소 시간 겹쳐본 적 없고요. 정말 정중히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이 급해서 할 수 있을까요? 말 이쁘게 하면은 기사님들이 거기 이제 뭐 가게 주인분이나 직원분들께서 네 쓰세요. 뭐 요 정도는 해주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얼굴에 철판도 깔아보기. 젊은 여자 기사 처음이에요 하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야간에 편도콜, 야간 필드콜 타시는 여자 기사님은 야간 기사님들 중에 한 1% 남짓 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사람이 많은 뭐 북광장이나 인계동 아니면 합정, 강남 이런 데를 가야 그나마 좀 여자 기사님은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사님들이 많이 없는 곳 가서는 전 여자 기사님을 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긴 해요. 번화가가 아니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젊은 여자 기사님 아무래도 제가 봐도 많이 없습니다. 그 1% 중에서도 또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자 기사라고 팁을 많이 주나요? 요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바사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남자 기사님들 중에 뭐 하루에 팁 진짜 운 좋으면은 뭐 4인당 받는 경우도 있고 막 1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아예 못 받는 날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제일 많이 팁으로 받은 날은 5만 원권이랑 뭐 만 원권 받은 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은 내가 친절하면은 그 고객님께서 기분이 좋으면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죠. 아무래도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일이니까. 그리고 코를 많이 탈수록 팁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요. 일단 더 많은 손님을 만나야 내가 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코를 타시고 더 친절하게 하시면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자 기사라서 팁 나오는 거 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날 좋은 사람 만나면 팁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손님이 차 안에서 추행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차 안에서 손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밀폐된 공간이고 당장 내가 도망을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좀 손님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하면은 손님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운전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손님 저 이거 불편합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손님 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 2번 정도 좀 많으면 3번까지는 언급을 해요. 그런데도 이제 좀 뭐 터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운전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 하면은 손님 계속 이러시면은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 간결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안 생기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생겼는데 만약에 이제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핸드폰 내비에 카카오 내비에서는 블랙박스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님을 만나는데 뭔가 이 손님이 느낌이 안 좋다. 좀 많이 취했고 진상의 느낌이 나고 괜히 운전하다가 시비가 걸릴 수도 아니면 싸움이 날 수도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운행 중에 카카오 내비에 있는 블랙박스 기능, 녹화 기능을 켜세요. 그러면은 핸드폰 자체에서 촬영도 되고 음성 녹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남성 기사님들도 가끔 싸움이나 시비에 휩쓸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서 바디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남자 기사님들도 쓰기 좋은 기능인데 특히나 여자 기사님들은 이 기능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바디캠 그거 한두 푼 아니거든요. 뭐 1, 2만 원 아니잖아요. 화장품 하나 값보다 뭐 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에 내비 자체에 있는 그 기능으로 블랙박스 항상 켜시고 음성 녹음 그 반드시 켜놓으셔야 돼요. 블랙박스 기능에 음성 꺼놓으시면 쓸모 다 없습니다. 카카오 내비에 블랙박스 기능을 꼭 켜고 다니자.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나를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카카오 내비
블랙박스 기능. 이거 반드시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여자분들께 특히. 혹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운동이나 호신술을 좀 배워야 될까요? 저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러한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36개 주랭랑,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피하시는 거, 달리기를 연습하시는 거 제일 좋겠네요, 이게. 그리고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태권도가 이미 5단이 있고 주짓수도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 이래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이렇게 초보 대리기사로서의 궁금한 점, 그리고 대리기사 입문 전에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몇 가지 찍어 보았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쟤랑 다르다 하는 의견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냥 참고할 수 있는 경험담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 외에도 좀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항상 댓글 남겨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싸우지 마시고요. 모두 즐거운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추석,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추석 되길 바라겠습니다.